자, 공감각적 심상, 복합감각적 심상.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학교 2학년 책에 좀 등장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박성우, 아직은 연두. 아직은 연두에 아직은. 제목 보이죠? 아직은 연두. 이 아직은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죠. 아직은 연두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연두의 화자의 모습이에요. 화자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 있자. 난 연두가 좋아. 이 연두가 좋아는 계속해서 뒤에까지 쭉 읽다 보면 구절이 반복되는 거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난 연두가 좋아. 연두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됐죠? 좋아. 직접적 제시. 자, 그 다음에 연두라는 요 대상인 것 같아요. 그죠? 연두가 좋아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연두에 대한 긍정. 연두는 대상. 이 대상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또 공부를 해봅시다.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초록이 아닌 연두.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했는데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죠? A 아니라 B다. 그럼 화자는 요 B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 아니라 B. 시에서는 요게 지향하는 대상이에요. 됐죠?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딱 두 개만 보더라도 대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초록이 아니라 연두라고 그랬으니 이 부분은 색채 대비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연두는 색이에요. 색. 색깔. 자, 그래서 오른쪽 보면 연두. 이거는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가 처음 시를 읽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팁을 하나 줄게요. 자, 낯선 시가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소설 생각해 보면 소설은 처음 얘기 나오고 쭉쭉쭉쭉 전개되가 맨 마지막에 그렇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뒤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혹시 쭉 읽으면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을 좀 읽어주는데 지금처럼 구별이 잘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런데 시들을 또 읽다 보면 구조가 이렇게 딱 네모칸에 딱 맞아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모양도 약간 바뀌기는 해요. 모양도 이제 약간 바뀌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길어지는 거죠. 얇고 길어지게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이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 쭉 넘어가는 것도 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더 팁을 준다면, 자,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나타낸다. 자, 이 동일한 내용이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이 바로 그렇죠. 작가가 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시에서는 또 주제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세계의 자아와 대상을 보고 현실의 대상을 보고 심미적 체험을 한다. 우리가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 그러니까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다. 그래서 아직은 연두인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연두인 게 좋다. 뭐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어른, 초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상태의 색. 그래서 완성된 존재. 그냥 어른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른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다. 그렇죠. 미완성이에요. 아직 성숙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청소년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다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난 아직 연두가 좋다. 초록이 아닌 연두는 그렇지.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
아직은 뭐한. 그렇죠. 싱그럽고 미성숙한. 미성숙하지만 아직은 싱그러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밑에 있는 어른이 싱그럽지 않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여기서는 뭔가 성숙한 완숙한 이미지라면 그거에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뭔가 싱그럽고 아직은 가능성을 많이 지닌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지. 자, 올라가자. 자, 초록이 아닌 연두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그런 풋풋한 오이 냄새. 자, 그러니까 다 꾸며주는 말이지.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그런 풋풋한 오이. 이런 것들이 뭔가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거야. 싱그러운 느낌.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거 다 싱그러운 느낌이다. 설렁설렁 씻었다. 설렁설렁 반복이에요. 반복. 이것도 모습이죠.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여기도 뭐 표현들을 좀 보게 되면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이런 것도 반복적인 느낌이 나타나죠. 특히 이제 시오듬이 많이 쓰였고요. 됐죠? 씻어서 씻는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상쾌한 느낌. 자, 그런데 아삭 씹는 여기 청각입니다. 자,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풋풋한 요건 후각이에요. 오이 냄새 후각이죠.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아삭 씹는다. 아삭 요건 그냥 아삭하는 소리가 나는 느낌이고 씹었다 요건 씹는 거 됐죠? 쓸 때 청각이 나고요. 그 다음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건 복합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삭 깨물어 먹는. 아사삭 깨문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삭 깨무는 게 이렇게 청각이 되는 거죠. 깨물어 먹는 시큼한 풋사과 냄새가. 시큼한 풋사과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연두. 뒤에는 연두 이런 것도 반복. 됐어. 풋자두와 풋살구의 시큼시큼 풋풋한 연두. 풋풋한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풋내가 나는 연두. 자, 풋내가 난다. 풋내. 냄새죠, 냄새. 그래서 연두가 나타내려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풋내. 여기 후각이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되겠죠. 풋풋한이라는 건 앞에서 썼던 것처럼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 거냐면 풋내가 나고 풋내와 같이 뭐 이런 느낌처럼 싱그럽다. 이렇게 풋풋한은 싱그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풋풋한 연두, 풋내같이 싱그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풋내가 나는 연두. 연초록 그늘을 쫙쫙 펴는 버드나무의 연두. 기지개를 쭉쭉 켜는 느티나무의 연두. 반복되는 거 보이죠? 됐죠? 그래서 자, 쫙쫙 폈다, 쭉쭉 켰다 이런 것들이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 그 다음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기지개를 쭉쭉 펴니까 이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 의인법.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누가 뭐래도 푸릇푸릇 초록으로 가는 연두. 뭐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죠? 중심은 아마 시각 같긴 하고요. 그 다음 청각도 많이 쓰이고요. 됐죠? 그 다음 냄새가 나는 후각. 이런 것들이 중심 심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빈집 감나무의 떫은 연두. 떫다. 미각도 쓰이고 있네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미각. 연두가 떫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풋내, 그 다음 여기 있는 떫은 이 부분이 공감각적 심상. 강변 미루나무의 시시껄렁한 연두. 시시껄렁한 이것도 성숙의 과정에 있는 연두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미성숙이라는 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싱그러운. 그다음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됐죠? 그럼으로써 뭔가 꿈을 또 많이 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기니까. 자, 난 연두가 좋아. 늘 내 곁에 두고 싶은 연두. 늘 내 곁에 두고 싶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연두에 대한 긍정적 태도. 연두색 형광펜, 연두색 가방, 연두색 팬티, 연두색 티셔츠 쭉 해서 뭐 한 거예요? 열거법, 나열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반복법 괜찮고요. 난 연두가 좋아.
연두색 타월로 박박 밀면. 박박이란 단어는 소리나 모양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거 우리는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근데 어떤 단어는 소리만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모양만 나타낼 수 있고 어떤 건 두 개 다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박이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소리나 모양 이런 것들을 흉내낸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은 연두. 내 막막한,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 꿈도 뭐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연두빛이 될 것 같다. 싱그럽다. 그죠? 같은 연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 막막한 꿈도 연두빛이 될 것 같은 연두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긍정적 태도. 아직까지 현재는 어때요? 좀 막막한 거죠. 그죠? 뭐를 해야 될지.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꿈꿀 수 있잖아요. 밑에 볼게요.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연두, 직유법.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까마득 모른 채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됐죠?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그러한 연두. 뭐 강조하는 거죠. 쉼표를 주면서 호흡 조절시켰어요. 호흡 조절. 좀 길었죠, 갑자기.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연두에 놓고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그렇죠. 순수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순수함.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가능성, 뭐 희망, 꿈 이런 것들이겠죠. 날개가 들어있는 것도 까마득 모른 채, 지금은 모르겠죠. 현재일 겁니다. 아마 현재는 건 모르고 배춧잎을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됐죠? 그러니까 이걸 신나게 갉아먹고 있어요. 연두, 애벌레 이렇게 되겠죠. 같은 연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됐죠? 읽을 때 아마 호흡 조절이 여기서 한번 나뉘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 같은 연두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내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걸 조합을 해보는 그것도 공부니까 여기서 호흡 조절 한번 하면서 연두인데 뭐하는? 그렇죠.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 애벌레는 바로 어떤 의미? 요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지니고 현재를 즐겁게 사는 존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 그럼 어른은 지금 많은 것이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도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대충 이런 거 다 싱그러운 이미지죠.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까맣듯 모른 채 그렇죠. 뭐든지 꿈꿀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죠. 배춧잎을 실하게 갉아먹는 연두애벌레 같은 연두다. 자, 아직은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다.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 그래서 마지막에 요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주시고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풀어보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